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러 오셨군요. 70세라는 나이 참으로 의미 깊은 인생의 전환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신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견뎌내셨을 것입니다. 6.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신 부모님 세대를 보며 자라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셨죠. IMF 외환 위기도 겪어내셨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는 또 다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이기에 지금쯤은 아시겠죠. 젊은 시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체면치레나 남들 시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9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말이 아니네 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동네에서는 이웃들의 시선을, 친척 모임에서는 형님 동생들의 평가를 신경 쓰느라 정작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많았을 겁니다. 자식들 교육시킬 때도 남들 집 아이는 서울대 갔는데 하면서 비교하고 옷 하나 사도 이거 입으면 나이에 안 맞는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말이죠. 그런데 70세가 넘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많던 걱정들이 하나둘씩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우리 인생에 책임져 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적이 있나요? 오히려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색깔 옷 입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나이에 안 맞다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웃어 넘기면 됩니다. 어차피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똑같은 나이가 되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인정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평화로울 때 찾아옵니다. 이제 그 평화를 누릴 때가 된 거죠. 물질적인 소유욕에 매달리는 것. 젊은 시절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모으고 사들였습니다. 좋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었고 차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옷장도 가득 채우고 온갖 가전제품들로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때는 그런 것들이 성공의 징표이자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니 이상하게도 그 많던 물건들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옷장에는 몇 년째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장롱 위에는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건들이 쌓여 있고 부엌에는 한두 번 쓰고 방치된 기계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이것들 좀 정리하세요 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번거롭고 이사할 때는 그야말로 골치 아픈 짐덩어리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니 단순한 삶이니 하는 말들이 유행인데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면 집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건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진짜 보물들이죠. 3. 의무감만으로 이어가는 인간관계들. 우리 세대는 참 의리를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한번 인연이 맺어지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내키지 않는 모임에도 의무감으로 참석하고 별로 즐겁지 않은 만남도 끊지 못하고 이어왔죠. 동창회, 친목회, 개모임.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온종일 피곤하고 집에 와서는 왜 갔을까 후회가 되는 그런 자리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가면 섭섭해할까봐 오래된 인연인데 하면서 억지로 나가곤 했죠.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시간을 진짜 의미 없는 자리에서 허비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솔직해져도 됩니다. 요즘 몸이 불편해서 하고 정중히 거절해도 되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을 이해해 줄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대신 정말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더 집중하세요. 그런 만남은 시간이 아깝지 않거든요. 4. 사회가 정해놓은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추려는 것. 젊은 시절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름이 생겼네, 머리가 휘어졌네, 살이 쪘네. 광고에서 나오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곤 했죠.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주름 개선, 미백 효과하는 제품들을 사들고 염색약으로 흰머리를 가리고 다이어트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젊어 보이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니 깨달았습니다. 내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라는 걸 말이죠. 웃느라 생긴 주름, 걱정하느라 생긴 주름,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흔적들.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이야기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형수술도 쉽게 하고 온갖 시술로 나이를 감추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깔끔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진짜 아름다운 건 외모가 아니라 마음씨거든요.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나는 진짜 아름다움이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도 예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따뜻하고 차상해서잖아요. 5. 더 이상 즐겁지 않은 활동들을 억지로 계속하는 것. 평생 해오던 일이나 취미라고 해서 꼭 끝까지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즐거웠던 등산이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매주 즐겁게 했던 화투도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힘들고 열심히 다니던 동호회 활동도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한번 시작한 건 끝까지 해야 한다는 우리 세대의 고집을 버려도 됩니다. 몸도 마음도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전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평생 못 해봤던 그림 그리기, 늘 해보고 싶었던 악기 연주, 글쓰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요즘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즐거우냐는 거죠.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80세에 발표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6. 나를 힘들게 하는 독한 인간관계들.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우울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족이니까 하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굳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릴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완전히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만나더라도 시간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대신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과 나누는 한 시간이 독한 사람들과 보내는 하루보다 훨씬 값집니다. 7.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 누구네는 자식들이 다 성공했는데, 누구네는 집도 크고 돈도 많은데,
누구네는 손자가 몇 명인데 이런 비교들 때문에 괜히 우울해진 적 많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 자랑, 손자 자랑이 일종의 사교 수단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비교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남의 가정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거든요. 게다가 각자의 상황이 다른데 무슨 소용입니까? 누구는 자식이 하나인데 누구는 넷이고, 누구는 일찍 시작한 사업이 잘 되었는데 누구는 정년퇴직하고 연금으로 사는 상황이고, 비교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남들보다 더 잘 사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하며 사느냐는 거죠.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게 훨씬 행복한 일이에요. 8. 이미 의미가 없어진 옛날 목표들을 붙잡고 있는 것. 젊을 때 세웠던 목표들이 있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큰 집에서 살아야지. 그때는 그런 목표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니 그런 목표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일했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이제 남은 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더 벌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하면서 자신을 몰아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 충분히 하셨는데 말이죠. 이제는 목표를 바꿔도 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기,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즐겁게 살기.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요? 인생의 후반부는 성취보다는 만족, 성공보다는 평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9대 행복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죄책감 느끼는 것.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교육비 대느라, 부모님 봉양하느라,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까 하면 괜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베풀어 왔습니까? 이제 조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고,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먹고. 자식들도 이제 다 컸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우울하고 불만 가득한 부모보다는 즐겁고 활기찬 부모를 보는 게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9가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아직도 이런 것들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70세 이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이만큼 자유로운 시기도 없거든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소소한 행복들을 즐기며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삶의 교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